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성격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민주당. 앞으로 이 후유증이 10년은 간다는 겁니다. 자, 어떤 형태든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끝났고 그래서 22대 국회 지금 친명으로 100%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 이 민주당에서 철험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철험회가 전체 민주당으로 확대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이 시스템은 앞으로 이재명을 당 대표로 확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재명을 다음 대선 후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형이 확정돼서 최종 판결 나기 전까지는 이재명을 지키는, 이재명을 결사옹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완전히 개인 정당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당이 앞으로 10년 이상 갈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음 총선, 그 다음 총선 때 가야 대강 이걸 또 희석시키고, 이건 그 다음 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그야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완전히 이재명 개인당이 만드는 것은 2021년 11월 20날 이재명은 당 대선 후보 선대위 발족 후에 지방유서에서 나서면서 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한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렇게 본인이 실천을 한 것입니다. 자, 보통 유력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 당이 자랑하는 지도자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 전통을 발전 개성하겠다 하는 것을 보통 말하게 됩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라면 레이건을 말하게 되고 민주당은 루즈벨트를 당골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민주당의 70년 역사를 자산이 아닌 부채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청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당을 자기 스타일대로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자, 대선의 이반은 절박한 심정을 강조한 것인데,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오버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총선 공천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반명들을 일찌감치 당 밖으로 몰아내더니, 자, 비명은 물론, 자, 이재명 체제에 순응해온 이른바 친문들마저도 공천 과정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 빈자리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친명 신인들이 꽂아들었습니다. 자, 이재명을 정조에 빗댄, 조선의 정조대왕에 빗댄 역사학자는 자, 원내대표를 지낸 이 삼선의 박강원을 경선에서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이상으로 뽑은 여성 후보, 자, 차은우보다, 탤런트보다 더 잘생겼다. 이렇게 말한 이 여성 후보는 자, 자기 지역의 구역 이름, 동네 이름도 모르는 채, 자, 그 지역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이재명이 자신의 책, 이재명은 합니다를 실감케 한 대목들입니다. 이른바 비명횡사와 친명횡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이번 공천이 자, 민주당의 총선 성적표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지는 불투명합니다. 자, 공천 파동으로 한때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치명상을 안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여기에 이 황상무 그리고 이종섭 이 악재들 때문에 자, 다시 판세가 뒤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의 진짜 후유증은 총선 그 이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달에 개원하는 22대 국회 민주당 의석은 순도 100%의 친명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자, 지난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호통을 치거나 자, 재발등 찍기 공격을 남발하면서 웃음거리가 되었던 철험의 수준 의원들이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정신 사납게 펼칠 함량 미달의 이 개그 같은 활동, 국민은 앞으로 4년 동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2004년 총선 때 노무현 탄핵 역풍에 올라타서 국회에 입성했던 열린우리당 이른바 탄도리 초선 108명은 각가지 기행으로 당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에 4년 후에 총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는 35명 뿐이었습니다. 자, 올 8월 달에 이재명의 대표 임기 2년이 끝나면서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는 이재명이거나 또는 이재명의 아바타가 될 확률이 100%입니다. 전당대회 표결을 좌우할 현역 의원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모두 이재명의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유로 2027년 차기 대선의 민주당 후보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대장동과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등 자, 선거법상의 허위 발언과 위정교사 혐의 등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피선거권 박탈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에 대한 결사옹위 시스템이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법 리스크로 너덜너덜해진 이재명으로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하는 상황이 분명해져서 무조건 고다, 무조건 앞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남길 후과는 이재명 이후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에게 도전장을 낸 박용진 의원, 자, 경기 규칙이 급조됐고 불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 여성 후보가 금배지를 길 가다가 주었다 하는 사람에게 밀려난 겁니다. 또 다른 잠재적 경쟁자로 꼽혔던 임종석은 경선 기회마저 없이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자, 러시아 독재자 푸틴이 경쟁자 나발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서 제거해버린 이를 연상시키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푸틴뿐만 아니라 스탈린, 모택동, 이 히틀러까지 인상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이 보여준 기행을 보면 너무나 끔찍하다 하는 겁니다. 자, 2027년 대선을 지나고 나면 이재명 대체제들의 정치적 유통기한도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선발된 이 22대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차기 지도자감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2028년 총선 묘목에서 새로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활약이 국민 눈에 띄려면 몇 년은 좋게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위해서 당을 희생시킨 여파가 10년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한민국 양당 체제를 떠받쳐온 민주당의 흑역사로 기록될 대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이 김창균 칼럼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졌고 이 새로운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거대한 폭력 집단처럼 되어버렸다. 자, 이들 세력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고 정부를 견제하고 호통치고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집단보다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이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끝난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저렇게 마음대로 만들었지만 그걸 선택하는 것은 이번 총선입니다. 국민들이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악재가 터져 나와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거꾸로. 자, 이렇게 보면 다시 이재명에 대한 실체를 알고 이재명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딴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을 타도하고 이재명을 심판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을 우리 내부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바깥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적들에 의해서 우리 전쟁을 일어났지만 지금 이 전쟁은 우리 안에 내부에서 아주 친숙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벌이고 있는 전쟁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면 6.25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